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흐름을 잘 살펴보고 또 보수 언론들이 제대로 짚지 않는 심각한 경제 뉴스들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 소통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좀 새로우시죠? 그러게요. 네, 저희가 원래 이제 그 큰 카메라만 놓고 하다가 네. 지난 금요일부터 요 앞에 작은 핸드폰 카메라가 생겼어요. 카메라 숫자가 자꾸 느네요. 카메라가 자꾸 늘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그죠, 의원님? 아니, 좋은 거죠, 뭐. 메이크업이라도 좀 하시고 오셔야 돼요. 얘는 오히려 더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제 네.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봤더니요, 저희가 이게 어쨌든 뉴미디어 실험을 저희는 계속 하는 매체잖아요. 네. 어제 봤더니 업계 관계자들이 다 들어있네요. 이거 어떻게 되나, 오마이가 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 실험이 그렇구나. 과연 성공할까, 이렇게 막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나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오마이뉴스에서 하고 있는 생중계가 지금 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요 화면을 보면서 또 이렇게 동시에 페이스북 생중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벌써부터요 댓글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하죠, 의원님. 예? 이거 보이네요. 네, 네, 바로 저도. 보이죠. 네. 이거 보이시죠? 마음에 드세요? 네. 생방이다. 홍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시작이 됩니다. 어제 저희가 해보니까요, 순간 접속자가 동시에 갑자기 10,000명이 막 넘어서서 봤더니 이게 페이스북에 용량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30분은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기술적으로는 이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놀랐군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런 미디어 실험에 페이스북도 놀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봤더니 공유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댓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좋아요.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의원님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한번 누르면서 시작하시죠, 의원님. 저는 눌렀습니다. 의원님도 빨리 누르세요. 저는 눌렀어요. 네. 자, 그러면 방송 진행상 저는 이걸 눌렀기 때문에 잠시 에어플레이 모드로 해놓고 집중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마이뉴스가 하고 있는. 근데 이게 공유를 하면 그러면 내 타임라인에서 그렇죠.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 타임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요거를 함께 공유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면 이게 또 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온다 정말. 그렇죠. 나오죠. 내 타임라인에 나와. 신기하죠.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VR 가상현실이 이제 모바일에 실험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페이스북하고 삼성이 만나서 새로운 실험을 한다는데 저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봤더니 23만 명 정도 돼요.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그 함께하는 친구분들이. 네. 그래서 이게 동시에 가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분들이 또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종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다. 공중파도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이 내 손 안에 잡히는 텔레비전 이 컨셉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소통할 수 있다. 지금 어디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제가 출석 체크 들어갑니다.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우리 홍종학 의원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어제도 굉장히 많은 어제는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까지 지금 여기 케이프타운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그렇구나.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들께서 마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다 아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로 지하철에서 네, 맞아요. 뭐 보시겠죠 지금. 예, 그 지하철에서 일제히 지금 팟짱 보고 계십니까? 네, 어디 계신지 여러분들 출석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디지털 소통 본부장 하면서 네네. 이런 거 공부 많이 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공감대가 별로 없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요.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그렇고 네.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 그 이제 그 구글 대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는 모바일 온리 시대다. 그렇죠. 그게 이제 모바일로 가는 거고. 그리고 1인 미디어 시대는 이제 왔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현재는 일반인한테는 안 열려 있는데 네, 그 미국에서는 지금 일반인들한테도 그 권한을. 예, 그 이제 생중계 네. 이게 할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방송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저희가 종편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것처럼 네. 새로운 미디어를 우리가 자꾸 개발하면 네.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당도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네, 많은 거를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쫙 그 뭉쳐 있으면 그게 종편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장기적으로 그걸 향해서 제가 네. 그 벽돌을 놓으려고 그랬는데 뭐 놔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잘 당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마이뉴스에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어요.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특히 생방송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홍중학 의원님이 디지털 소통본부장 가신 다음에는 요청이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다 해. 그래서 스스로 미디어가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당이. 아니, 그래서 너무, 뭐 요새 진짜가 나타났다. 제가 팟캐스트 하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막 하고. 그래서 참 우리의 그 미디어의 땅을 자꾸 뺏기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 먼저 보여주는 거죠. 네. 1인 미디어시고 이제 생방송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게요. 네.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이미 요번에 우리 이제 가가지고 국민들 만나가지고 이제 유세할 거 아니에요. 네. 유세 현장을 가상현실로 잡아보는 게 어떠냐고. 오. 그래요. 요새 오늘 신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상현실이 대세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요. 이 박근혜 정부 출범 25일 3주년 되는 날인데 그 앞두고 엠네스티에서 그 경찰이 하도 집회 못하게 하니까 광화문에서 홀로그램 시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것도 생방송을 할 텐데 하여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새로운 실험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서 제가 듣고 계시냐고 보고 계시냐고 여쭙잖아요. 집이에요. 출근 중이에요. 화장하면서 듣고 있어요. 출첵입니다.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접속하고 있어요. 와, 창원입니다. 수지 용인이에요. 내 집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좋으시겠다. 지금 소파에 누워서 팟짱 보고 계세요. 김광진 의원님, 저는 지금 김광진 의원님 지금 보고 계시대요. 직접? 반가. 순천입니다. 군산이에요.
부산입니다. 충남 아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종학 의원님 목소리가 너무 좋고 말씀도 잘하셔서 팬이 되었어요. 이런 분 계시고요. 와, 홍 의원님 나오셨다. 두 분 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군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못하고 왔습니다. 못하고 네. 왔어요. 저도 네. 못했습니다. 저한테 칭찬해 주신 분 계세요. 제가 맨날 웃는다고 욕먹는데 이분은 장 기자님의 호탕한 웃음소리 짱 좋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하도 욕먹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한 지 9분 49초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댓글이 48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소통하는 힘이 결국 한국 정치도 바꾸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유세를 하게 되면 네. 그런 유세가 필요 없을 것이다, 옛날과 같은. 근데 사실은 그걸 박원순 시장께서 먼저 시작을 그래요,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혼자 시장에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만나신 분들이 생중계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네. 트윗으로 막 보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시장을 막 지나가는데 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고 생중계하고 지금 여기 와 있다 생중계하고. 네. 그 처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배낭 메고 시장에 들어갈 때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네. 이렇게 유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야. 근데 이제 네. 그 1인 미디어하고 이렇게 생중계가 되면 그런 유세 방식이 이제 훨씬 더 효과적일 그렇죠. 거다. 신속하게 될 네. 것 같아요. 어머, 내 댓글이 신기방기. 방송 탔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전남 영광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다들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건가요? 퓨어하게. 진짜 여기 오늘 팟짱과 함께 하시는 모든 순수하고 맑은 분들을 위해서 퓨어한 눈으로 네. 한국 경제를 또 낱낱이 짚어야 되겠죠. 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저 관광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 네. 예.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제가 이제 면세점 때문에 요즘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스타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조선일보가 네. 스타도 만들어주고 지금 네. 이제 경제신문에서 그냥 거의 심심할만 하면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면세점이나 관광 얘기를 하면서 네. 은근슬쩍 이제 제 이름은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그 저를 비난하는 그런 기사들을 지금 네. 계속 써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기사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정론관 가서 네. 또 해명 자료도 내고 그 뭐라 그럴까요? 막 그 언론사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네. 공개적으로 그래도 이 나쁜 버릇이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만큼 이제 재벌의 힘이 세다는 거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면세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관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관광 산업 때문에. 관광 산업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 산업을 위한 것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네. 이게 저의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공항에 국회의원 네. 되고서 공항에 시차를 갔어요. 네. 공항 면세점을 한번 보자. 그 이제 외국도 제가 잘 안 나가서 네. 그래서 이제 공항 면세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서 이제 갔거든요. 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에 이제 갔죠. 네. 그러면 공항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입국 수속 아니 출국 수속이 끝나고 딱 나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외국 명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 제가 보면 그거는 정신 나간 일 아니냐. 거기에 딱 나가서 그러면 대개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혹은 한국 사람들이나 한두 시간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예. 수속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그렇죠. 길어질까봐 예, 일찍. 한두 시간 일찍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거기서 외국 명품을 보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네요, 진짜. 제 기본적인 얘기는 이거거든요. 거기에 내국인을 타겟으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국인이든 뭐든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거기 심어주는 데인데 거기 딱 들어가면 무슨 루비통이 있고 샤넬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들 무슨 식민지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게 말이 되느냐? 저 같으면 네. 거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시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네요. 이게 제 정말.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전시장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휴대폰 만져보게 하고 얼마나 네. 좋은가 거기 자랑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이 우리나라 제품들을 더 많이 살 거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중소기업 제품들 우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이 있는데 네. 안 알려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쫙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아 한국 좋다 그러면 한국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러는데 한국의 전통 문화를 뭐 한다고 해서 거기 가보시면 조그맣게 그 귀퉁이에 네, 기퉁이는 아니에요. 뭐 중심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무슨 이렇게 한국 전통 무슨 이렇게 그 부채 만들고 부채 네. 이렇게 색칠하고 갖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 있어요. 아마 그거마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데 그거 하나 빼놓고는 전부 무슨 네. 그런 명품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네. 공항공사의 사장이 대개들 낙하산이고 이 사람들은 공항공사가 돈 버는 데만 생각을 했지 우리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든 뭐 홍보가 어떻게 되든 이런 건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수입을 많이 얻으면 되고 그러면 수입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거기다 명품 놓는 게 임대료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공항공사가 그 단기적으로 임대료는 높게 되겠지만 네. 우리 국가 홍보는 도대체 언제 어디로 하느냐, 가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네.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네. 아니 이거는 정말 맑은 눈으로 가서 보면 네. 이게 뭐 이상하다.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공항에서 명품은 많이 봤는데 이른바 한국적 미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이제 인사동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한국적 미가 있는 그런 거는 이렇게 작은 귀퉁이에 이렇게 한 코너로 판매되는 것 같은 인상을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우리 것을 잘 홍보하거나 눈에 띄게 배치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다. 그런 거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다시 드네요. 네, 이런 건 뭐 여야도 다 관계 없는 거고요. 네.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항공사가 우리나라를 선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데 그 장소를 제대로 사용했느냐? 네. 그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왜 못 하고 있느냐? 공항공사 사장들이 되게 낙하산이고 이 사람들은 돈 버는 데만 신경 쓰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거 신경 안 쓰다. 그러니까요.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전직 공항공사 사장만 하더라도 경찰청장 출신인 김석기 씨가 했잖아요. 네. 경찰 하시던 분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항공사 못한 얘기지만 네. 그러면 뭐 경찰이로서 보안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하면 좋은데 맞아. 보안. 보안 엉망이잖아요. 그러게.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공항이 이렇게 보안이 엉망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새벽 5시에 한번 출동했잖아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제가 새벽 5시에 갔었어요. 공항에. 공항에 예. 우리 의원들이 긴급 출동. 의원들이 한 10명이 이제 달려갔죠. 그랬더니 예. 놀래가지고 예. 이제 공항공사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이 시간에 왜 10명씩이나 때려 와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런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5시에 거기 그 청소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공항의 그 보안 요원들 네.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전부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전부 비정규직. 이게 총 차고 이렇게 멋있게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당연히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안 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분들은. 근데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비정규직이에요. 이러니 제가 이거 사고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런 상황으로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다. 네. 비정규직한테 공항 보안을 맡기는 나라가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면세점을 보더라도 그 나라의 국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공항공사의 그 이익만 생각하고 네. 그 보안도 그러니까 그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 보안이 어떻게 되든 이런 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뭐 무책임하게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 직원이 돼야 조금 더 좀 여기 사명감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규직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그렇지 되는 않고는 거죠.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지금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제가 살짝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김포예요. 출근 중입니다. 출근 중에 팥짱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페이스북 생중계를 시작했지만 원래 지난 1월 4일부터 저희가 오마이TV,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TV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페이스북 모델을 하나 또 얹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지금 의원님 보시듯이 요 작은 카메라 요거는 지금 페이스북 생중계를 위한 것이고요. 저 뒤편에 있는 큰 카메라들 있잖아요. 저거는 지금 아프리카 TV, 유튜브, 유스트림,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채널에 하나의 채널이 더 얹은 겁니다. 신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 인사 주셨고요. 어머, 홍 의원님을 경제부 장관으로 하재요. 면세점이 관광산업 때문이었구나.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페이스북으로 TV를 보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개념 정치인 홍종학. 와, 신기하다.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니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출근 누군가 했더니 김광진 의원이야. 저는 출근 인사하러 로그아웃. 열심히 하세요. 네. 이런 게 진짜 창조적 인터넷 방송이네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국가 개념이 있으신 홍 의원님, 그리고 울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비정규직입니다. 아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전문인이 걸맞는 자리에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 계십니다. 계속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서 그 면세점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한국 내수 시장이 사실은 중국의 유커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피오한 경제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 우리 국민들은 지갑을 열어도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사실 이 부분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채워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신데 지금 뭐 사드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관광객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치하고 경제는 가급적 구분을 해서 실리를 챙기는 것이 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전략이었다는 네.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이 가급적 경제 교역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네.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더 관계가 좋아지고 네. 뭐 이런 거였죠. 이게 정치가 부담을 준다고 할지라도 경제에 네. 가급적 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경제 교역을 활성화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런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 정책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원칙이 상당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 이제 세계 사실 뭐 3대 강국이라고 해도 그 손색이 없는 이런 네. 나라들 사이에 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는 항상 힘들고 특히 경제적으로 항상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책이 아주 잘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대국들은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굉장히 네. 우리를 우습게 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에서 외교관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지혜를 항상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외교관들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뭐 외국에 나가면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오히려 대우가 요즘 좋지만 한국이 네. 그래도 많이 커서. 네. 그런데 이제 이 중국하고의 외교 이건 정말 어렵죠.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그동안 외교적 훈련이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힘이 갑자기 커졌단 말이에요. 네. 이 힘이 갑자기 커진 나라는 우리도 왜 졸부들이 네. 돈을 막 쓰듯이 이 힘을 주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늘 파동이 나서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마늘에 대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더니 네. 저기는 뭐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그러면 그냥 뭐 한국에서 들어오는 전자제품 다 막아라. 네.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뭐 누가 손해야? 어디 우리가 제소할 손해잖아요. 수도 없고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 이제 재계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우리는 중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네네. 자기들은 지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크게 지금 위협이 되지 않는 네. 그런 나라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경제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실제 사드 배치 논의를 지금 본격화하고 있고 뭐 후보지까지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반대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군사적 조치도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이 쓸 수 있는 한국을 한국에게 쓸 수 있는 카드, 경제 제재 뭐 이런 게 실제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관광을 제일 먼저 꼽더라고요. 근데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중국이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먼저 네. 왜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왜 그 우리 아이돌 한 명이 찌위. 저 대만 국기 네, 흔들었다가 맞아요. 뭐 예. 이제 문제가 난리가 생기는 났었죠. 것처럼 예. 이게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 언론이 우리보다 더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제 언론 장악된 언론이 반항 감정을 부추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관변 단체들이 네. 한국 제품의 불매 운동을 벌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중국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당국은 뭐 우리는 뭐 국민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뭐 네. 이런 방식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겉으로는 뭐 이런 상황이고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반항 감정이 일어나고 반면에 이제 중국은 아주 교묘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관을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통관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안 해주고 그냥 한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우리 업체들은 엄청나게 손해 보고 피가 마르죠. 네. 이런 게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사드가 진짜로 이렇게 현재 논의가 되는 것처럼 네. 되고 그다음에 사드가 진짜로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면 네네. 뭐 그런 것도 감수를 해야 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이제 국내 언론들이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언론들이 뭐 이런 걸 전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제가 뭐 큰일입니다.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 잠깐 그 공부하고 왔을 때 그때 느꼈던 느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그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때 느껴본 것인데 뭐냐면 미국은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쟁 상대가 저희가 있을 때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과 독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과 독일이 하도 이제 올라오니까 미국 내에서 그때 위기 의식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했던 것이 일본이나 이런 독일을 상대로 해서 일본을 상대로 해서 플라자 합의를 해서 일본의 엔고를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사실 꼬꾸라지게 된 것이죠. 물론 그것을 일본 정부가 이제 잘못 대처한 것도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은 그렇게 됐고 네. 그다음에 독일은 통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힘을 쓰느라고 미국하고 경쟁이 안 됐고 그런 사이에서 미국이 이제 그 새로운 그 지식 산업이 발전하면서 미국이 다시 독주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그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 이건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뭐 놀랍게 지금 쫓아왔단 말이죠. 맞아요. 예. 굉장히 힘이 커지고 지금 이제 뭐 IMF에 해당되는 아시아의 그런 통화기금을 만들겠다 그러고 뭐 이런 기구들을 자꾸 만들어 가니까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럴 경우에 미국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하나는 중국이 더 크기 전에 지금 중국의 기세를 꺾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하나 나오게 되고 네. 또 한쪽은 어차피 그렇게 막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가 설린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우리 이익을 취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게 일본이나 독일하고 경쟁할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 네. 지금도 저는 그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더 크기 전에 지금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제압을 해야 된다. 네. 통제를 해야 된다. 바로 그 생각들이 지금 이제 사드 배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중국을 가둬가는 이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이 이제 미국의 하나의 대중국 전략인데 그 대중국 전략에 지금 한국이 필수적인 요인이 되어서 이거를 이제 끼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드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바로 그와 같은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따라서 이것을 자기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꽤 이제 넘어가게 되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바로 지금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하나의 지금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느냐 아니면 많으냐. 거기다 그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 정치에 우리가 끼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30분에는 잠깐 끊었다 가야 돼요. 1시간 분량이 너무 많다는 분도 있고 1시간이 넘으면 또 이게 다운이 되기 때문에 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잠깐만 끊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조금만 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지금 그 페이스북이 아니라 그 유튜브나 유스트림이나 또 오마이TV나 또 아프리카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또 저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을 동시에 저희가 결합해서 하다 보니까 뭐 아주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창조 경제 아닌가요? 그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박근혜 네. 정부는 사실 저희 같은 창조 경제를 지지 응원해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걱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벌교 출신 경남 거창에서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편리하게 생방송을 이렇게 보다니 완전 좋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님 인천 연수구에 출마하세요. 왜 연수구지? 기레기 죄송합니다. 이건 댓글을 읽는 겁니다. 기레기 민경욱이나 교육을 망친 황우려를 박살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선 응원합니다. 힘! 연수구 출마하시라는데요. 경제 파탄 불러일으키는 정부 책임지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보석이에요. 20대 국회에서도 활약하셔서 활약하셔야 하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책 난립 때문에 경제라는 칼에 희생되는 건 엄연한 국민이라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이고, 아프리카 TV 접속했던 상태인데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TV 계속 보셔도 됩니다. 유튜브 계속 보세요. 유스트림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생중계 지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인천 출마 강력 추천합니다. 팟짱 팬들을 이해하신대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사실 이게 두 가지 버전을 동시에 진행하니까 사실 진행자인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던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자료를 좀 봤더니요. 중국 유커들이 올해 해외에서 쓸 돈이 얼마냐. 이거 규모를 따져봤더니 한국 돈으로 277조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얼마나 큰 돈, 조 단위가 넘어가면 우리가 개념이 없거든요, 돈에.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인가 알아봤더니 베트남 GDP가 2,100억 달러인데 이건 이미 넘는 거고, 이 정도 금액이면 싱가포르 GDP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3천억 불 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중국인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는 어떤 거를 하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관광진흥법이 지난해 12월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관광이 잘 되는 건가?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2달 되어 가는데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깝깝한 얘기인데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명동이나 아니면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이게 꽤 오래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일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일본 관광객. 예. 네,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이 지금 이제 돈을 많이 쓰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중국 관광객의 그 소비 수준이 일본 관광객을 못 쫓아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 수준, 네, 경제 수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이 많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중국의 부자들이 한국을 안 온다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네. 그래서 이런 명동이나 동대문을 가보게 되면, 남대문, 동대문을 가보게 되면 일본 관광객들은 이제 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아무 상점도 들어가 보고, 네. 그 인사동도 많이 가고, 네.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저도 밤에 네, 네.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불도 다 꺼지고 깜깜한데 밤 10시, 11시 됐는데 명동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더니 네. 그 아주 서투른 말로 네. 한국말 거의 못하면서 네. 그러면서 뭐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손짓 바지릿하 가면서 이제 호텔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깜깜한데 무섭지도 않은지 거기를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일본 여성 관광객이 그것도 혼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그게 몇 년 전 얘기라고 한다면 네. 이제 엔저가 되면서 일본 관광객이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갔죠. 그리고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네.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중국 관광객은 지금 싸구려 관광객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우리 정책이 잘못되어서 더 싸구려 관광으로 자꾸 지금 이렇게 전락시키고 있어요. 중국 관광객이 싸구려 관광이 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네.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여행 경비를 안 내고 한국에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면세점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회사가. 이 관광회사들이 면세점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면세점의 리베이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몇 천억대의 리베이트를 받고 이 네. 관광회사들이 한국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이게 한국이 처음에 우리 90년대에 외국 네. 나갈 때 이런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게 여행사 쫓아가 보니까 이 관광을 안 시키고 맨날 쇼핑센터만 다닌. 그게 이제 바로 이 리베이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동남아 관광이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게 이제 조금 나아지고 그래서 이제 고급 관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네. 쇼핑은 뭐 한 번만 한다. 이런 그렇죠. 것들 이제 선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지금 한국이 바로 그렇게 싸구려 관광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면세점만 들렀다가 그냥 경복궁 한번 들렀다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광이야?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이게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네.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관광객들이죠. 그러니까 면세점 들르면 면세점은 지금 85%가 신라 아니면 롯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라 롯데 배만 불려주고 싸구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네. 우리 청주에 국제공항이 있어서 청주 값싼 데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청주에 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밤을 달려가지고 버스로 서울에 와서 면세점 쇼핑을 하고 다시 청주로 가서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어머, 웬일이야. 정말이요? 이런 관광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관광객을 피곤하게 하면 할수록 이제 여행 경비는 더 싸지겠죠. 이게 이제 제가 몇 해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네. 제가 면세점 얘기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을 그러면 우리 관광지로 지역의 관광지로 우리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럼 지역에다 면세점을 만들자. 왜 네. 신라 롯데만 서울에다 그게 하게 하느냐. 그러면 네. 우리가 백제 유적지인 공주나 부여나 거기다가 면세점을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그러면 청주공항을 통해서 거기 면세점 가서 면세하고 그 옆에 우리 유적지 둘러보고 예. 이러고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관광 그러네요. 아니냐. 맞아요. 예. 이게 제 얘기입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네. 당연한 생각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반대를 하는 거죠. 왜 롯데신라가 반대하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롯데신라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죠. 거기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네. 저한테 계속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이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이 대기업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만 하고요. 그럼 대기업 하면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대기업한테 그걸 왜 해주는 거냐 우리가 도대체. 그렇죠. 왜 해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걸 왜 예. 대기업만 왜 롯데신라만 그거를 주구장창 하느냐. 네. 이랬더니 이 사람들 얘기 그게 아니고 롯데신라가 투자를 많이 해서 손님을 끌어온 거지 뭐 그게 아니다 뭐 다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망해서 인수한 거다 뭐 이런 얘기 그건 뭐 또 사실이죠. 옛날에 네, 네. 애경 이런 데가 하고 네,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수입이 잘 안 나니까 이제 신라인가 롯데가 이제 그걸 인수하고 뭐 이런 네, 건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문제 삼은 게 그렇게 롯데신라가 그렇게 독점하면서 한국 관광을 싸구려 관광으로 만들면서 도대체 그럼 국가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냐 네. 했더니 기껏 해봐야 뭐 1,000만 원 이 정도 내는 거예요. 어머나, 100만 원. 웬일이야. 그 롯데 저기 그 소공동에 있는 그 롯데가 롯데 호텔에 있는 롯데 호텔에 면세점. 있는 그 면세점이 2012년도에 1조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때 국가에 내는 돈이 90만 원이었어요. 1조 원의 매출을 내는 회사가 네. 세금으로 네. 90만 원. 90만 원. 90만 원 90 세금은 세금이 아니고 이제 특허 수수료라고 특허 하는 건데. 수수료.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내가 100만 원 낼 테니 그 권한을 나한테 다오.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제 할래요. 예.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네. 재벌의 문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관광 산업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유일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관광 산업을 위해서 면세점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광공사 면세점이에요. 관광공사 면세점. 네. 예. 근데 관광공사 면세점은 또 없애려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관광공사 면세점은 면세점에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관광 진흥하는데 그런 사업에다 써요. 네. 그랬더니 이거를 기재부가 네. 왜냐하면 관광공사는 문화관광부 소속이니까 네. 자기 게 아니니까 네. 이거는 없애야 된다. 기재부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신라 롯데를 위해서 이 관광공사를 없애야 된다 면세점을. 그러면 신라 롯데의 로비를 받는 건가요? 뭐 그렇게 봐야 되는 네? 거죠.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 저는 뭐 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네. 뭐 로비를 받기 전에 이미 이해관계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건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관광공사가 제대로 하고 있으니 그때 관광공사 문 닫으려고 그랬어요. 그 면세점. 네. 그거 제가 1년 연장시켜 놓은 겁니다. 2012년도에. 그렇군요. 그랬더니 2013년도에 와가지고 난리법석을 해서 결국은 관광공사 문을 닫더라고요. 제가 힘이 부족해서 그걸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관광공사 뭐 새누리당 정부니까 네. 그 새누리당에서도 뭐 근데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예를 네. 들어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관광공사 면세점을 닫지 말라고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까지 채택을 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기재위에 오게 되면 네. 이제 기재위에서는 네. 기재부가 반대하고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이게 저희만 유일하게 야 관광공사 이거를 남겨놔야 면세점에서 돈 번 거 가지고 관광산업에 쓸 거 아니냐. 관광산업에 그래도 뭐 좀 이렇게 홍보를 할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네. 관광공사 그때 이제 이른바 공기업 뭐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네.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새누리당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광공사 직원들이 네. 그때 이제 문 닫았으니까 거기 그만두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그 관광공사 직원들이 뭐 데모했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 경제신문에서 저분들의 일자리를 걱정해서 뭐 이렇게 기사 쓴 거 있나요? 하나도 못 본 것 없습니다.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사는 기억이 나요. 롯데 면세점 문 닫으면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거 문 닫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그거는 대서특필했죠, 경제신문들이. 그거는 관제 데모라는 거죠. 관제 데모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재벌들이 예. 너 저쪽에 이제 재벌 데모? 재벌 데모죠. 그건. 야, 재벌도 데모에. 그다음에 그 기사도 그거는 네. 돈 주고 쓰는 기사고 그건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제 얘기가 네. 관광공사 면세점 문 닫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기사를 쓴 적이 있느냐. 그러면 관광공사는 이분들 생각이 이런 거죠. 관광공사는 무조건 나쁜 거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그래서 결국은 관광공사가 문을 닫고 네. 그것만큼 롯데신라의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지난 4년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에서 싸워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언론들은 이제 보수 언론들은 그다음에 이제 재벌들 편드는 저 언론들은 지금 한국의 면세점 시장을 제가 망쳐놨다고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조선일보가 일면에 막 썼잖아요. 네. 의원님 얘기를. 조선일보 네? 그다음에 경제신문들에서 네.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홍종학 의원님 이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정말 그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좀 소개 좀 잠깐 하고 의원님 말씀 또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 기발한 페이스북 라이브 재미있고 실감납니다. 어머, 이분은 프랑스 파리에서 보고 계세요. 파리는 밤 12시 40분, 오전 8시 38분경에 올려주셨으니까, 파리는 밤 12시 40분인데, 자정이 넘은 시각에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셨어요. 비가 내립니다. 파리에 지금 비 온대요. 이젠 자야겠어요. 여러분, 안녕히. 아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아침을 시작하는데, 파리에서 이제, 굿나잇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 상인분들이요. 전쟁 나는 것보다 손님 떨어지는 게 더 무섭대요. 전쟁 나는 것보다 손님 떨어지는 게 더 무섭다고 지금 시장 상인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아프리카 TV로도 보고 또 페이스북으로도 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아프리카 TV, 유스트림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대기업 배만 불려주려고 그 외 시장들은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걱정. 민영화 꼼수 이거 막아주세요. 홍 의원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계속 홍 의원님 말씀이 옳다는 댓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상식을 가진 분들은 전부 홍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국회 안의 의석은 새누리당이 다수니까 힘의 싸움에서 늘 밀려. 아니 현장에서 얼마나 제가 네.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겁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이 와서 네.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전통시장을 다니면. 그래요, 맞아요. 예. 전통시장 가가지고 이건 뭐예요? 하고 얘기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구석구석 다니고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보고 이런 거 우리 전통시장이 요즘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재벌들을 이렇게 해서 관광하는 게 전부 재벌들 위한 네. 이걸로 지금 전락해 버린 게 너무 안타깝고 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지금 자꾸 훼손되고 있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관광이라 그래서 왔더니 웬 무슨 물건 파는 데만 끌고 다니고 뭔가 보여줄 건 하나도 경복궁이나 하나 보여주고 뭐니 이게 아유 다시는 안 온다. 이럴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어요. 사람들 다 지금 똑같은데. 너무 한심한 게 네. 이분들이 그 가장 많이 사는 게 우리 화장품이에요. 그게 바뀌었어요 작년서부터. 네. 그러니까 땅값 보니까 뭐 화장품 가게가 전부
비싼 땅 요진 전부 다 있더만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중국 분들이 네. 왜 우리 화장품을 사는데 왜 면세점을 가야 돼요? 그 그러네. 명동에 그냥 거기 화장품 가게 쫙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 다 면세점 하면 될 거잖아요. 지금 사후 면세점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하는 얘기는 네. 동대문, 남대문을 전체적으로 면세점으로 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텍스프리 해주면 되잖아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권 내고 네. 나 이거 살 건데 나 외국인이야.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는 마트에서도 면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홍콩도 그렇고. 예, 네. 이렇게 하자. 네. 그럼 우리 전통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사는 거 면세해주자. 네. 예를 들면 아마 정말. 그렇게 네. 되면 이 사람들이 저기 우리 경동시장 가가지고 네. 저 인삼 엄청나게 사갖고 갈 거거든요. 네, 인삼. 그러니까 맞아.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가야 될 겁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네. 이 길을 막고 있는 거죠. 면세의 길을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이 이거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이 돈을 벌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미지도 높이고 정겹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보여주고 이것을 새누리당이 막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막고 있는 이유는 롯데신라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요커들이 지금 와가지고 네. 밤을 달려가지고 면세점만 다니고 그리고 나서는 저기 그냥 경복궁에 그냥 뿌려놓고 있다가 거기 가서 다시 경복궁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면세점 들렀다가 그냥 중국 가고 이러니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미세먼지 때문에도 힘들어요. 이러다가 이제 아마 중국에서도 이제 알게 되겠죠. 이런 리베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제가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네. 중국에서도 이제 알게 될 예, 것이고 예. 그래서 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싸게 왔는지 이렇게 되는데 아니 제가 이제 깝깝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명품 사러 한국에 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네. 이제 그 경제신문이라든가 새누리당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네. 유커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명품을 해야 된다. 네. 아니, 중국 사람들이 명품 사러 왜 여기로 오겠어요? 이제 프랑스로 가겠지. 네. 중국의 부자들은 굳이 여기 안 와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예. 거예요. 이미 중국의 부자들은 다 네. 거기 가서 명품 사고 있는 네. 것이고 이제 중국의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명품 사러 왜 한국을 오겠습니까? 프랑스로 가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목 한번 보려고 예. 경제를 거덜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관광 산업을 거덜내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국회의원 돼서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는 오히려 제가 면세산업 망치는 사람으로 매도해 가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신라 롯데의 그런 왕국을 만들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장사하시는 상인분들, 자영업자들 하다못해 그냥 걸어다니면서 관광을 하시면 커피 한 잔이라도 드실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추울 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 드실 텐데 그런 것마저도 다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다가 면세점에서 돈만 쓰고 가야 되는 방식이면 그럼 결국에는 이게 롯데신라만 배불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고루 공평하게 이런 소득이 분배가 안 되는 거면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를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조한다? 이거는 국회 역할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생각이 네. 지금 이제 시대를 너무나 못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 오늘 중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정신없이 페이스북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것도 지금 경쟁이거든요. 페이스북 그러면 페이스북도 되고 유튜브도 되고 그다음에 스트림도 되고 유스트림도 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되고 그러면 네.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끊기고 제대로 잘 되는 데가 어디냐를 찾아갈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페이스북이 지금 저렇게 과감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튜브가 굉장히 저렇게 잘 돼 있던 이유는 유튜브가 그동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동영상 하나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몰리게 될 겁니다. 페이스북 생중계가 더 나은지 네. 유튜브 생중계가 더 나은지 유스트림이 더 나은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순간적으로 한 1, 2년 지나면 하나로 몰리게 됩니다.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관광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이 새로운
그 기술과 결합을 해서 네. 이 중국인들한테 굉장히 좋게 그 관광할 수 있게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네.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 경쟁이거든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올 것이냐, 일본에 올 것이냐, 아니면 유럽을 갈 것이냐. 그렇죠. 그것을 보면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예. 거죠. 그러면 그 이미지를 주는 데 있어서 현재 저렇게 롯데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저 면세점이 지금 그 이미지를 좋게 하느냐. 네.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휴, 롯데신라가 면세점으로 이익을 얻을진 몰라도 국가 이미지 실추시키죠. 또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 언제 전쟁 날지 모르게 막 전쟁 고조 위기 만들죠. 거기다 사드 배치까지 한다고 이러니 누가 여기에 오겠어요. 갔다가 괜히 큰일 날지 모르는데 야, 한국은 가지 말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 아까 제가 일본 그 관광객 얘기했지만 한국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인이 밤에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 뉴욕이나 뭐 하여튼 뭐 위험하죠. 프랑스나 뭐 네. 하여튼 어디든 어느 네. 나라를 가든 네. 외국인이 이렇게 밤에 나다닐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제가 브라질 출장 한번 갔었는데요. 차에 차창 있잖아요. 그 문도 못 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예, 네.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면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맞아요. 안전한 나라. 안전한 나라. 네. 그런데 외국인들은 계속 무슨 전쟁 터지기 일보 직전의 나라 이렇게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국회의원 하면서도 네.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이걸 왜 관광 홍보를 제대로 못 하느냐.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네. 스토리가 한국은 좀 돼야 되는데. 스토리가 돼야 네.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밤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서 지역에 우리 한옥마을 요즘들 많이 한옥마을 네. 이런 데서 이렇게 네.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밤에 그냥 밤 12시 1시에 막 돌아다니고 네. 이게 굉장히 안전한 날이야. 그거 굉장히 좋았다. 이런 느낌. 이게 한국의 그 아주 그 이 밤 문화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예, 예. 밤 1시 2시까지 그렇게 안전한 휘황찬란하게. 휘황찬란하게 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비틀거리면서 가도 안전한 나라. 이런 네.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 관광객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못하고 지금 오히려 반대 이미지를 심어주고 계시는데요. 이 소식을 널리 알립시다. 기겁할 내용이네요. 이런 분 계십니다. 중국 관광객의 실태를 홍종학 의원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중국 관광객 대부분이 덤핑 관광으로 재벌 대기업 면세점과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중국인, 화교들만 좋습니다. 면세점 직원이나 가이드 대부분은 중국 동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고용 창출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시고요. 예전에 공항 정책 들은 적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홍 의원님 의견이셨군요.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아직 미숙한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유커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원합니다. 이런 의견 주시고요. 면세점들이 도심에 위치해서 유발하는 교통 혼잡료도 더 비싸게 징수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거 맞아요. 네. 명동에 지금 버스들 쭉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 심각한 문제죠. 예, 네. 많이 막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한국의 장점은 죽이고 불안감만 잔뜩 조성.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 관광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요소요소에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박근혜 대통령 지난해 연말에 이 관광진흥법 통과시켜가지고 마치 관광이 엄청 될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해봐야 성과가 없을 건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 연말에도 주신 바 있으신데 결국 의원님 말씀대로 됐어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인 게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만 결과가 뻔한 거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 법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이 정체는 지금 이 정부는 지금 정책 운영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경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목 챙기기에 바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재벌의 그 입김에 의해서 네. 지금 정책이 다 좌지우지되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네. 저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번들 판단을 해보시면 네, 뭐 네. 매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엉뚱한 정책들을 계속 내놓는 거고요.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관광객들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호텔을 와서 호텔에서 숙박하고 가는 거죠. 비록 이제 대폭 할인해서 하지만. 근데 중국 관광객들은 지금 호텔에 숙박할 그 경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모텔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간이 비어서 네, 네. 이 중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중저가 호텔들을 지금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롯데신라가 짓기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인 이런 거. 그런 건데 네, 네. 하여튼 뭐 최근에 와서 이제 중저가를 지금 신라도 저기 지금 완공될 거고요. 네. 롯데도 완공될 거고 둘이서 이제 경쟁적으로 이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중저가 호텔을. 네, 중저가 호텔을. 그러니까 이제 서울 변두리 쪽에 이렇게 네. 중저가 호텔을 져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거기 이제 모시고 왔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을 그대로 이제 면세점. 면세점에 들렀다가 네.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롯데신라만 배부르는 것이지 이제 가면 갈수록 그 경제 전체적으로 파급력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중저가 호텔을 짓게 되는 것들이 네. 이제 저게 지금 과잉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네. 보시게 되면 지금 호텔이 최근에 와서 그런 조그마한 호텔, 중저가 호텔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영등포 네, 근처에도 네.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어떤 그런 반항 감정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저게 또 이제 과잉 투자가 돼서 다 텅텅 비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되겠죠. 거군요. 이미 중저가 호텔은 중국 관광객이 대거 몰려오지 않으면 네. 이미 과잉 투자 상황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한국이 물론 이제 가까운 나라들이니까 중국, 일본 이런 데서 올 수 있지만 세계인에게 열려 있는 관광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또 호주, 뉴질랜드 막 여러 나라에 있는 아프리카 뭐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이렇게 막 몰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다양화하는 정책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결국에는 한국의 관광 활성화라는 게 재벌 면세점만 키워주는 것이었다면 여기에 동의할 우리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물론 신라 면세점 다니시는 분들, 롯데 면세점 직원분들은 그게 좋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밖의 시민들, 그 밖의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힘드시겠지만 국회에서 좀 더 화이팅 해주세요. 예. 페북 라이브, 종편 잡는 혁명.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사로잡아주세요. 굉장히 퓨어하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안 퓨어해요? 퓨어해요? 답이 없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